안녕하세요. 오늘 좀 흥미로운 걸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추상주의자의 논문들 아니면 블루스페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알려진 작업이에요. 현대사회가 엄청 발전했는데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럽거나 좀 단절된 느낌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바로 거기서 이게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경험하고 또 어떻게 이해하는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오늘 저희는 이 자료의 핵심, 특히 레드 스페이스랑 블루 스페이스, 이 개념들을 중심으로 이게 뭔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왜 중요한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은요, 우리가 보통 현실이라고 딱 믿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게 사실은 각자 마음이 만들어낸 해석의 세계다, 뭐 이런 거예요. 그걸 이제 레드 스페이스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당신의 생각, 기억, 감정, 뭐 오감으로 느끼는 모든 것들, 이게 다 당신만의 레드 스페이스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당신한테는 전부고 유일한 현실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외부 세계와의 어떤 상호작용 신호를 마음이 해석한 결과물인 거죠. 잠깐만요. 그럼 제가 지금 여기서 느끼는 이 공기나 이 마이크 만지는 느낌 같은 거요? 이것도 제 레드 스페이스 안의 해석이다? 이게 완전한 현실이 아니고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레드 스페이스는 당신에게 유일한 현실 같지만 다른 사람의 레드 스페이스하고는 분리되어 있거든요. 아, 분리되어 있다. 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상호작용, 그리고 인과관계가 실제로 작동하는 공유된 영역, 그게 바로 블루 스페이스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블루 스페이스 자체를 직접 경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직접은 못 본다. 그럼 어떻게 알죠? 마치 컴퓨터가 하드웨어를 직접 만지는 게 아니라 신호로 소통하는 것처럼요. 우리는 블루 스페이스에서 일어나는 그 상호작용이라는 것의 결과를 각자 자기 레드 스페이스 안에서 해석할 뿐이죠. 아하, 그러니까 레드 스페이스는 각자의 해석 공간, 블루 스페이스는 공유된 상호작용 공간이군요. 근데 이 둘이 어떻게 연결되면서도 또 분리되어 있다는 건지 여기서 그 직교성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직교성은 블루 스페이스에서의 원인과 결과, 즉 인과랑 레드 스페이스에서의 해석, 인터프리테이션이 서로 영향을 주긴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다른 차원이라는 걸 설명해요. 그래프의 X축, Y축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아, 네. 서로 영향을 주고 점의 위치를 정하지만 X축 값이 바뀐다고 Y축 자체가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딱 그런 관계입니다. 블루스페이스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이 신호가 돼서 당신의 레드스페이스에 영향을 주지만 그 사건 자체와 당신의 경험이 같은 건 아니라는 거죠. 뭐랄까, 기름이랑 물처럼 안 섞이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그럼 우리가 대화할 때 제 말이 지금 당신에게 그대로 딱 전달되는 게 아니네요. 제 레드 스페이스의 생각이 목소리라는 형태로 블루 스페이스에서 상호작용으로 나가고 그걸 당신이 듣고 당신의 레드 스페이스에서 다시 의미를 만드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자료에선 이걸 귀납이라고 불러요. 의미가 뭐 마법처럼 텔레파시로 전달되는 건 환상이고 실제로는 행동이나 말 같은 걸로 상대방의 해석을 유도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아, 유도한다. 네, 이게 왜 우리가 같은 영화를 보고도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왜 그렇게 오해가 쉽게 생기는지 이걸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상대방의 레드 스페이스를 추측하면서 소통할 뿐인 거죠. 직접 들어갈 수는 없고요. 이야, 이거 소통 방식을 진짜 다시 생각하게 만드네요. 완벽한 이해는 없고 최선의 추측만 한다니. 그럼 이 프리워크는 단순히 설명만 하는 게 아니라 변화나 발전 같은 것도 이야기하나요? 그 불일치, incoherence가 출현의 계기가 된다는 부분도 좀 흥미롭던데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모델, 즉 레드 스페이스가 현실, 그러니까 블루 스페이스와의 상호작용 결과와 안 맞을 때 이걸 불일치라고 하는데 이때 혼란을 느끼죠. 예를 들어 백조는 다 하얗다고 믿었는데 검은 백조를 딱 봤을 때처럼요. 어, 내가 알던 거랑 다른데? 하는 거죠. 네네. 이 불일치를 해소하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기존의 이해 방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어떤 새로운 패턴이나 질서, 이게 바로 출현이라는 겁니다. 아, 새로운 게 나타나는 거군요. 그렇죠. 기존 모델을 고치거나 아예 확 새로운 모델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윈의 자연 선택 같은 점진적 변화를 넘어서 이런 불일치를 통한 혁신적인 도약까지 설명하는 일반 선택, 제너럴 셀렉션 이론으로 확장되는 거고요.
시스템이 스스로 한계를 넘어서는 거죠. 그렇군요. 인과 블루 스페이스랑 해석, 레드 스페이스를 나누고 또 그 관계, 직교성, 귀납로 소통과 오해를 설명하고 더 나아가서 불일치를 통한 칭발적 변화, 출현, 일반 선택까지. 와, 이거 정말 포괄적인 틀인데요. 이게 왜 혁신적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세상은 원래 이래 하고 설명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현실을 어떻게 경험하고 또 만들어 나가는지 그 작동 원리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적인 성장이라든지 관계 문제 해결, 더 나아가서면 사회 시스템의 복잡한 변화를 이해하는 데도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웰컴 투 디 블루 스페이스는 어떤 분들한테 특히 좀 도움이 될까요? 일단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경험의 본질에 대해 좀 깊이 알고 싶은 분들, 그리고 왜 세상이랑 소통할 때 자꾸 뭔가 막히는 느낌이 들까? 그 근본 원인을 알고 싶은 분들. 또 개인적인 변화나 조직, 사회의 혁신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 요즘 정보 너무 많잖아요. 그 속에서 좀 명확한 사고의 틀을 찾고 싶은 당신 같은 학습자에게는 세상을 보는 어떤 새로운 안경, 뭐랄까 새로운 운영체제가 되어줄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웰컴 투 더 블루 스페이스의 핵심 아이디어들, 그러니까 각자의 해석 세계인 레드 스페이스와 상호작용의 장인 블루 스페이스, 그리고 그 둘 사이의 직교성, 귀납적 소통 방식, 이런 것들을 좀 맛봤네요.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만드는지, 또 불일치가 어떻게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지 조금 엿본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나눈 이야기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죠. 인과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일반 선택 이론이 얼마나 넓게 적용되는지, 심지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새로운 해석까지. 이 자료는 파고들면 훨씬 더 깊고 넓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의 레드 스페이스는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해석이 블루 스페이스에서의 실제 상호작용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이것만으로도 당신의 일상이 조금 다르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더 깊이 탐험하고 싶으시다면 이 책 전체가 무료로 공개되어 있으니까요. www.welcometothe bluespace.com 여기를 한번 방문해 보세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